안녕하세요. 여러분 1급 비밀 무기 채널 KR입니다. 순식간에 러시아의 승리로 끝날 것처럼 보였던 우러 전쟁은 우크라이나가 예상치 못한 분전을 보여주며 어느새 1년 반이나 이어지고 있습니다. 길어지는 전쟁 탓에 세계 2위의 군사강국이라는 러시아의 입지가 큰 타격을 받고 흔들리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이빨이 빠진 호랑이 꼴이 되어가고 있는 러시아지만 그래도 여전히 세계에서 손꼽히는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해외의 몇몇 군사 전문가들이 만약 우크라이나의 자리에 다른 나라가 있었다면 지금 점령당하고 있는 나라는 러시아가 되었을 거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고 합니다. 전세계 145개국을 대상으로 군사력 순위를 매긴 2023년 글로벌 파이어 파워에서 러시아는 2위, 한국은 6위에 기록되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의 군사력이 거품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만약 아시아의 군사강국 한국이 우크라이나의 자리에 있었다면 방어하는 걸로도 모자라 반격에 성공해 지금쯤 모스크바까지 치고 올라갔을 거라는 것이죠. 게다가 최근 중국의 한 군사 전문가가 자신의 채널에 재래식 군사력으로만 보자면 러시아는 한국에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는데요. 놀랍게도 중국의 군사 전문가가 핵무기를 제외하고 1대1로 붙는다면 러시아는 한국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친 것입니다. 과연 세계 2위의 군사강국 러시아를 한국이 이길 수 있다고 주장한 근거가 무엇일지 영상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러시아의 군사력이 한국보다 훨씬 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양국이 재래식 군대로만 맞붙을 경우 러시아는 한국을 완전히 패배시킬 수 있을까요?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지금 러시아의 재래식 군사력만 놓고 본다면 러시아는 한국의 몽둥이에 맞아 바닥을 기게 될 겁니다. 아래에서는 두 국가가 현재 보유한 2022년 기준 한국 육군의 총병력은 375만 명에 달합니다. 그중 현역 65만 명, 예비역은 310만 명으로 막대한 병력을 가지고 있으며 설비 역시 훌륭합니다. 대한민국의 현역 규모 역시 세계에서 손꼽히는 수준이지만 예비역의 경우 한국이 큰 차이로 전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국가 대 국가의 전면전이 벌어졌을 경우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의 규모는 대한민국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죠. 또한 병사의 장비와 보급 측면에서도 한국이 큰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국군과 러시아군의 비교. 대한민국 육군은 육군사령부와 항공사령부, 특수작전사령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9개 군, 36개 사단 하에 약 46만 명의 병력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5,850대의 기갑차량과 11,337문의 포병 시스템 7,032개 미사일 방어 시스템과 13,000세트의 보병 정보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죠. 한국 육군은 2,600대 이상의 전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1,700대는 성능이 우수한 K1과 K2 주력전차입니다. 그중 K2는 세계에서 가장 K2 주력전차는 출시됐을 당시 83억 원에 달하는 가격으로 세계에서 가장 비싼 주력 전차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뛰어난 성능의 K2 외에도 한국 육군은 600대 이상의 헬기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중 100대는 강력한 AH-64 롱보우 아파치 공격 헬기입니다. 지난해 한국은 약 4천억 원을 들여 아파치 헬기를 업그레이드해 최첨단 화기통제 레이더를 탑재해 아파치를 진정한 전차 킬러로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육군 장비의 양과 질에 있어서 한국군이 러시아에 뒤처진다고 할 수 없는데요. 특히 대한민국 육군을 대표하는 전력인 7군단은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보다 많은 전차를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 최강의 기동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단순히 전차와 장갑차 화포의 대수로만 따지자면 아직까지 러시아군이 우위에 있으나 현재 러시아군의 장비는 대부분이 소련 시절부터 운용해 왔었던 구형 장비들로 K2 전차, K9 자주포를 내세운 한국군에 비해 질적으로 매우 뒤처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러시아의 3.5세대 전차인 T-14 아르마타가 사실 양산에 실패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현재 러시아에서 K2 전차의 상대가 될 전차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한국군이 발전한 것만큼이나 러시아군의 질적 하락 역시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한편 러시아군의 경우 아시다시피 2013년 쇼이쿠의 군개혁 이후 러시아 육군의 총병력은 35만 명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 약 18만 명은 복무기간이 1년뿐인 국외 작전에 참여할 수 없는 의무병들입니다. 실제로 국외 작전에 참여 가능한 러시아 육군의 지원병과 장교는 총 10만 명 정도뿐입니다. 러시아 군에 대해 환상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2023년의 현실이지만 그들의 머릿속 러시아군은 여전히 1980년대와 90년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전선에서 가장 주축이 됐었던 부대는 러시아의 바그너 용병들이었습니다. 러시아 정규군은 일반적으로 전투 의지가 약했고 러시아 군의 후방 지원은 줄곧 형편없었습니다.
지난해 3월 말 키예프 포위전의 실패는 러시아군의 후방 지원이 제대로 따라잡지 못한 탓이며 심지어 가장 중요한 탄약과 겨울 피복까지 지급되지 못했습니다. 심각한 부패로 한때 세계 최강의 군대 중 하나였던 러시아 정규군은 그 저력을 거의 상실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현재 러시아의 최고 전력이라고 할 수 있는 바그너 그룹은 얼마 전 수장인 프리고진이 쿠데타를 시도하며 사실상 전력에서 이탈한 상황이죠. 이처럼 육군만을 비교했을 경우 손실이 심각한 러시아군의 상태로는 한국군의 상대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해군으로 가면 격차는 더욱 심각해지는데요. 두 번째로 한국 해군은 170척 이상의 전함과 70대 이상의 해군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 12척의 구축함에서 6척은 이순신급, 3척은 광개토대왕급, 3척은 세종대왕급입니다. 한국 해군의 이순신함은 상당히 뛰어난 전함으로 만재 배수량은 5,500톤에 이르며 최대 1만 킬로미터의 항속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함선의 선체는 스텔스 설계가 적용되어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하고 있고 2대의 링스 헬기가 탑재 가능하며 64셀의 수직 발사관을 가지고 있어 대잠 및 방공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알레이버크급이나 마야급 등의 함선에 장착된 AN/SPY 3차원 위상 배열 레이더를 장착했다는 것인데요. 방공 능력을 크게 높인 이지스함으로써 세종대왕급함의 경우 탑재된 무기체계가 매우 강력하다고 평가되고 있는데요. 세종대왕급 3척은 이순신급에도 탑재된 단거리 함대공 미사일 21발과 4X4 연장, 해성대함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당장 실전 배치되어 있는 전함들만을 전력으로 잡았지만 대한민국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과 국산 이지스 시스템을 갖춘 충남급 호위함이 곧 취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정조대왕급 구축함은 대잠전에 특화된 구축함으로 러시아의 잠수함 전력을 상대하는 데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죠. 이외에도 도산한창 5급 잠수함,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합동화력함 계획 등 대한민국의 강력한 조선 능력에 힘입은 새로운 전력들이 연이어 등장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 해군의 경우 현재 러시아 해군의 주력은 한 세기 전에 건조된 함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핵심 전력은 쿠즈네초프 항공모함이지만 문제는 이 항공모함이 취역한 지 30년이 넘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함의 동력 시스템은 아직도 증기터빈입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솔직히 말해 러시아가 새 걸로 교체할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7년 쿠즈네초프 항공모함은 시리아 전장으로 향하라는 첫 출동 명령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영국 왕립 해군의 호송을 받으며 영국 해협으로 향하던 도중 항공모함에서 갑자기 짙은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영국에서는 환경오염이라고 비난했고 이후 연달아 몇 차례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함선은 정말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순양함인 모스크바함은 이미 해저로 가라앉았고 흑해함대가 사실상 소멸되었다는 건 다들 알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장비가 잘 갖춰진 한국 해군과 맞붙는다면 러시아 해군은 고전을 면치 못할 겁니다. 한때 미국과 함께 세계의 바다를 양분했던 러시아 해군이지만 이제는 껍데기만 남은 상황입니다. 건함 능력이 완전히 없어진 러시아 해군은 신규 전함 건조는커녕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함선들도 유지하지 못해 쩔쩔매고 있으며 한때 흑해의 대부분을 지배했던 흑해함대는 이번 전쟁으로 완전히 바다에 가라앉아 버렸죠. 육군에 이어 해군까지 무너져 내린 상태라고 하지만 그래도 공군은 아직까지 러시아군이 더 강하지 않을까요? 세 번째, 한국 공군은 169대 F-16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 134대는 F-16V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F-16V의 전투 능력은 4세대 전투기와 맞먹습니다. 미국의 F-35 스텔스 전투기에 사용되는 AN/APG-81 AESA 레이더가 업그레이드된 F-16V에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어 도 F-15 69대와 FA-50 60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은 미국에서 제작하거나 자체 개발한 3세대 혹은 4세대 전투기입니다. 이들의 전투 성능은 매우 우수합니다. 또한 한국 공군은 이미 40대 F-35A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공군의 방어 능력 향상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군사 전문가는 한국 공군에 대해서도 매우 고평가했지만 다만 아직은 러시아 공군의 압도적인 숫자에 밀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러시아군의 방공망은 미국 공군조차 뚫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다만 현재 러시아제 무기의 성능이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고 러시아군의 5세대 스텔스기 스-57 역시 T-14 아르마타 전차와 마찬가지로 양산에 실패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결과는 붙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한국은 공업국가로서 탄탄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으며 대우조선, 한진중공업, 현대중공업과 같은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력을 갖춘 대기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제력과 군사력 모두 러시아보다 훨씬 낮습니다.
한국의 F-35A는 러시아의 항공우주군과 비교하여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증명됐듯이 훨씬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으며 실전에서도 큰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수준들로 보아 러시아는 현재 굴복당하는 입장에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처럼 중국 군사 전문가는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하였을 때 지금의 러시아군은 한국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는 놀라운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가정이지만 세계 2위의 군사강국을 상대로 한국이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놀라운 결과이죠. 물론 러시아와 한국의 사이에 북한과 중국이라는 완충지대가 있는 덕분에 한국과 러시아의 전쟁은 말 그대로 소설 속에서나 존재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현재 러시아군의 상태로는 절대 한반도에 상륙하거나 DMZ를 뚫고 내려올 능력이 없다는 것도 사실이죠. 중국 군사 전문가의 분석 영상은 아직까지 소련 시절의 환상에 사로잡혀 있고 한국을 얕잡아보고 있는 중국인들에게 일침을 날리기 위해 제작한 영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시절의 소련은 이제 없고 그 시절의 한국도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글로벌 슈퍼파워를 상대로도 밀리지 않을 군사강국으로 부상한 한국의 저력에 자랑스러움을 느끼며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항상 함께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